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2007년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던 숭홍빙의 화폐전쟁이란 책을 기억하시나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거대 유대 자본의 음모였습니다. 화폐전쟁은 1권이 나오고 2년 뒤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등이 화폐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다시 기억해서 소환해봤습니다. 숭홍빙은 화폐전쟁에서 시온주의 유대인 자본가들의 세계 재파의 음모를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링컨, 케네디 그리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로렌스 패턴 맥도널드 등이 이들의 이익과 반하여 암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놀라운 건 로렌스 패턴 맥도널드가 사망한 1983년 8월 31일 그는 대한항공 007기를 타고 있었으며 1996년 1월 15일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에서 CIA 극비 문서를 공개하면서 대한항공 기가 피격 후 연착륙했으며 승객들은 대부분 무사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고 밝힌 바 있는 인물입니다. 거대한 부를 이룬 글로벌 금융가들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미국 헌법은 부호들에게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 개인소득세, 증여세 등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단을 만들어 세금을 줄이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969년 미국 내 596개 재단의 순수입이 미국 50대 은행 순수입의 2배를 넘었으며 재단의 숫자도 1900년 이전 18개에서 1930년대 288개, 1940년대 1600여 개, 2000년대 6만여 개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습니다. 재단은 연간 소득의 5%만 자선사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록펠러는 평생 근검 절약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지만 53세 때 불치병에 걸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주장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부를 많이 할수록 지배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독점 횡포를 일삼는 스탠더드 오일을 강제 분할하라고 명령하자 재단을 즉각 4개 더 설립하고 대다수 지분을 기부해버립니다. 세금을 피하면서 주머니만 옮겨 넣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산들이 록펠러 2세, 3세, 4세에 증여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으며 당연히 소득세도 대폭 감소됩니다. 타이타닉 석유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두굿 파운데이션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이 수법은 훗날 다른 재벌들에게 교과서가 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자산가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성서가 헌법과 같았던 유럽에서 금융산업은 하층민들만이 하는 더러운 사업이었습니다. 막강한 정보력과 금융지식으로 환전과 전쟁자금 융자로 막대한 부를 쌓은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가들을 상대로 철도, 석탄 광산 운영권 등을 옵션으로 취득해 마르지 않는 수입원을 창출해냈습니다. 먼 훗날 영국이 이스라엘 건국을 돕겠다는 자신들과의 약속을 어기자 히틀러라는 인물을 키웠지만 결국 자신들도 히틀러의 난폭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영국은 미국을 자신들의 생산기지로 생각했으나 유대인 금융가들은 로또라고 평가했고 각종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서 금융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막강한 해상력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 영국은 금융의 봉어지로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면서 유대 금융자본의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종교적 신념으로 수천 년을 인내하며 살아온 유대인들이 유럽의 나라들을 상대로 다양한 전술 전략을 써가며 얻어낸 피해의 결과였습니다. 유대인 금융자본가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비전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계 국가라고 합니다. 이들은 4가지 전략적 목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완전히 새로운 세계 화폐 체계 구축. 두 번째, 세계적으로 자원 및 생태 환경 위기 유발. 세 번째, 세계 무역 통합 및 일체화 재창. 네 번째, 에너지 위기 유발.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열립니다. 강자는 룰을 바꿔가며 게임을 주도합니다. 강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죠. 세계 정부론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계 화폐란 무엇일까요? 혹시 개발자가 누구인지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트코인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달러가 근본 위제를 벗어난 1971년 이후 미국의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6%였고 2000년 이후부터는 7에서 8%로 더 높아졌습니다. GDP 11조 달러의 미국이 부채 총액은 약 621조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숭홍빙은 2015년이 되면 부채의 이자가지 DP를 넘어서서 미국은 파산하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달러를 찍어대고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건 왜일까요? 마치 달러의 가치를 아예 없애버리려 작정한 듯 말이죠. 숭홍빙은 미국 금융자본가들의 음모 시나리오를 가정했습니다. 막대한 금보유국이자 막강한 군사대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새로운 화폐로 시작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화폐를 전 세계가 공통화폐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전 세계가 단일 화폐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처럼 나라마다 경제 상황이 다른데 통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약소 국가들은 무력화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경계가 없어져 마치 강남과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처럼 빈부해 격차는 극복할 수 없이 확연해집니다. 각 나라들이 환율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방어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 중심으로 큰 저항이 일어나고 그들이 원하던 대로 소수의 대금융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숭홍빙은 주장합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개어인들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란 희망의 비행기를 날립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이 치밀하고 과감하게 미국의 국채를 먼저 팔아버리고 중동 석유 부국들이 달러 외의 다른 화폐에게도 결제 권한을 부여할 거라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브릭스란 기구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이후 2022년부터 석유 거래를 러시아 루블화와 중국 위안화로 거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거대 금융 자본의 음모는 사실이었을까요? 최근 몇 년간 미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의 달러 위상을 강화하는데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책은 유대계 인사들이 주도했고 그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미국 대사 데이비드 프리드먼 등 핵심 보좌진이 유대계입니다. 대표적인 유대계 부호인 셀던 애덜슨 등은 트럼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음모론이 맞지 않냐고 하기엔 억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